만약에 여러분 자신 안에 숨겨진 일종의 우주적인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열쇠, 박도자 노트에 담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생일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일종의 우주적인 암호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능성을 탐험해 볼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5단계로 하나하나 정말 알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가 볼 곳은 바로 사주. 그러니까 운명의 내 기둥이라고 불리는 아주 오래된 동양의 우주관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미래를 점치거나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딱 부여받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뭐랄까, 여러분 각자만의 고유한 에너지 DNA 지도를 펼쳐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암호를 제대로 읽으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말하자면 우주의 알파벳부터 배워봐야겠죠? 이 모든 시스템의 정말 한가운데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오행입니다. 이 5가지 근본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요. 이게 바로 우주와 우리 자신을 이루는 기본 알파벳인 셈이죠. 자, 이 원소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서로를 낳고 키워주는 상생 관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무가 불을 활활 타게 도와주고 그 불이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고 또 흙 속에서 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돕는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인 거죠.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견제하는 것도 있어야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두 번째 관계, 바로 상극이 필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통제하고 극복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 에너지가 너무 막 강해져서 전체 균형을 깨뜨리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 상생과 상극, 이 둘의 조화가 바로 우리 내면의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기본 알파벳은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복잡한 단어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바로 천간과 지지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궁금하시죠? 화면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천간이 뭐랄까 순수하고 형태가 없는 하늘의 에너지, 우리의 정신이나 이상 같은 거라면요. 아래에 있는 지지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땅 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에너지, 즉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원본 자료를 살짝 보면 이 천간이 목화 토금수, 이 오행의 음과 양의 특징을 아주 순수하게 드러내는 글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호들이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지는 땅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우리한테는 띠동물로 더 익숙하기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개별적인 기호들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마치 알파벳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것처럼요. 어떻게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에너지의 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에너지가 딱 만나면요.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우리 성격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암호 해독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양의 나무, 갑이 있죠? 그리고 모든 걸 받아주는 부드러운 음의 흙, 기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신의, 즉 믿음과 의리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기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활활 타오르는 태양 같은 양의 불, 병과
잘 세공된 보석 같은 음의 쇠, 신의 만남입니다. 이 조합은 위엄, 그러니까 카리스마나 권위, 품격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넓은 대지와 같은 양의 흙, 무와 조용히 내리는 안개비 같은 음의 물,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정함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기질을 만들어내는 조합이 됩니다. 와, 이렇게 오래된 기호들이 이토록 미묘한 사람의 성향까지 묘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청간과 지지가 여러분이 태어난 해, 달, 날, 그리고 시간에 각각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걸 바로 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4기둥의 조합이야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고유한 에너지 지도, 즉 개인의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건 정해진 운명론이 절대 아니에요. 균형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둘째, 내 안에 어떤 에너지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지 그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내면의 지도와 같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걸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남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하나의 지도로 펼쳐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또 어떤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자기 이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지 않을까요?